근데 일반인들은 이제 도로교통공단 하면 이게 제일 요 최근에 들어서는 제일 인식 크게 하는 게 이제 일단 면허. 네. 예, 아무래도 뭐 면허 갱신을 한대. 두분 개인적인 경력은 또 이렇게 잘 들었고요. 제가 알기로는 그 교통안전공단하고 뭐 도로교통공단에서 사실 보면 이 자격제도 이제 만들기 훨씬 이전부터 연구원에서 이제 그런 그 감정 업무를 일부 좀 했었던 거로 알고 있거든요. 예, 네. 예. 그런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교통사고 분석이나 감정을 했던 어떤 계기나 이유가 있나요? 원래 우리 공단에 이제 연구실하고 교육원이 따로 분리되어 있었는데 98년부터는 제가 원장을 맡으면서 통합했습니다만은 법원에서 교통사고를 판단을 할 때 가해자 피해자에 대한 그 판단이 상당히 애매하니까 교통안전공단의 연구원의 연구실에 부탁을 해서 법원의 상당수 그 감정 분석 업무를 교통안전공단에서 수행을 했죠. 교통사고 분석사를 만들게 된 계기는 이미 제가 해외 5개국의 해외 통신을 운영하는데 독일과 미국에서는 교통사고 분석사를 운영하고 있더라고요. 그 시대적 배경을 예, 제가 이제 그걸 이제 파악을 했고, 제가 우연히 민간 자격법이 생기면서 교통사고 분석사를 바로 만들 수 있다 하는 것을 제가 이제 파악을 하고, 바로 이제 교통사고 분석사를 이제 만들게 됐는데, 교통사고 분석사가 사실 경찰의 교통사고 분석을 거의 못하고 사고 처리에 바빠가지고 원인 분석이 좀 부족한 것 같다. 의사가 병을 완전하게 치유하려면 이 사람이 왜 이런 병이 생기게 됐는지 그 근본적인 원인을 분석해서 거기에 맞는 처방을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교통사고 나면은 당장 처리하기 바쁜 대중적 의료뿐만 계속 써가지고는 이 교통사고 줄어들 수 없다. 그래서 교통사고를 심층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교통사고 분석사를 만들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제가 이제 교통사고 분석사를 이제 만들게 돼가지고, 계기는 1차와 2차로 나와서 1차는 이론 위주로, 2차는 실무 위주로, 이렇게 해서 교통사고 분석사를 만들겠다고 발표했는데, 사회적으로 뭐 민간 자격 그 회사들이, 책만든 회사들이 엄청나게 소동을 일으켜가지고, 국토부에서 그냥 법석이 나서 하지 말아라. 이거 너무 이거 지나치다. 그렇지만 제가 명예를 걸고 강력하게 추진했습니다. 이건 꼭 필요하다. 했는데, 그게 이제 결국에는 도로교통공단의 교통사고 감정사까지 연계되고, 교통사고 분석이 과학적으로 진전되는데 어느 정도 기여를 하지 않았는가. 충분한 어떤 촉발 사건으로서는 굉장히 큰 의미가 있죠. 분명한 건 그 시점을 기회로 해서 커진 건 맞으니까. 그 당시 사회적 파문이 엄청 컸었죠. 그 커리큘럼이나 이런 거 보면 사실 보면 일반적인 교통사고도 의미는 있지만 그거보다는 포커싱 돼 있는 건 사업용 차량에 좀 많이 포커싱이 돼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 안전관리론도 들어가 있고 한 이유가 그 운수회사에서는 이거를 뭐 예를 들어서 체계적으로 좀 교육을 배우고 아니면 자격을 갖고 있으면 굉장히 좀 관리하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거다라고 아마 그런 취지도 굉장히 컸던 걸로 기억해요. 제가 교통사고 감정사하고 차별화시킨 게 교통안전관리론, 이제 교통안전 대책 수립입니다. 단순히 원인 분석으로 그치면은 안 된다. 처방도 내릴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그래서 교통안전 전문가로서 하기 위해서 교통안전관리론을 1차 과목에 넣고 2차에도 그 안전대책 그것도 보고서를 넣도록 했습니다. 지금도 가산점이 교통안전관리자 대체할 수 있는 또 자격 대체도 되고 가산점도 있고 그러잖아요. 교통안전법상의 교통사고 분석사도 교통안전 담당자, 교통안전 관리자처럼 똑같이 교통안전법에서 채용 의무에 그 부한 자격으로 교통사고 분석사도 교통안전법상 인정하고 있습니다. 시행령 시행기축에. 그래서 이제 교통사고 감정사도 뭐 같이 있고 서로 협력했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저희 기억에는 뭐 어쨌든 초창기에 그 이승일 이사장님 맞습니다. 그분 이사장님이 사실 웬만하면 사실 뭐 그 교육 받을 이유도 없고 들으실 것도 아닌데 그분이 그 야간에 10시까지 퇴근한 다음에 10시까지 야간 교육에 이렇게 또 집중해서 적극 밀어주셨죠. 그 본인이 또 자격 맞습니다. 받으셨잖아요. 그래서
저도 이게 기억이 좀 많이 남는데 예, 예. 어쨌든 뭐 옛날에 어떤 이 즐거웠던 추억이고 지금은 또 그런 그 방식은 좀 변화가 있었으니까. 맞습니다. 예. 예. 도로교통공단에서 이제 감정사 이 자격을 추진했었잖아요. 네. 예. 그래갖고 지금 어떻게 보면 좀 명실상부하게 이제 국가공인 자격으로 이렇게 이제 이게 돼 있는데 감정 업무를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감정사 자격이나 아니면 감정 업무를 그 공단에서 하게 그러니까 도로교통공단에서 하게 된 어떤 계기나 이유가 있나요, 혹시? 네, 저희들은 경찰청 산하 기관이기 때문에 1990년대 교통사고가 굉장히 급증을 하게 맞습니다. 되었습니다. 예. 그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사망사고도 예. 워낙 뭐 만 몇천 명이 생기고 예. 국가적 완전히 관심사로 예, 예. 중요 과제로 교통사고 줄이기 위해서 굉장히 범정부적인 차원의 노력을 했었고 또한 경찰청에서도 그 당시에 엄청 거기에 대한 그 교통사고 감소를 위해서 예, 굉장히 예. 노력하셨고 맞습니다. 또 이 사망사고나 대형사고가 많이 발생하니 여기에 대한 정밀 사고 원인 규명 예, 또 분석이 필요하다고 예. 그때 느꼈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들 공단과 같이 해가지고 교통사고 정확한 원인 규명을 해야 되겠다. 예. 또 대형사고가 발생했을 때 더 이상 그 대형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 출동할 필요가 현장에 출동해서 거기에 대한 정확한 그 심층 분석을 할 필요성이 있어서 그 당시에 저희들 공단에서 94년도에 그때 인원을 많이 충원을 해가지고 저희들 그 바로 사고 분석 교육 석 달 교육을 시켜서 사고 분석 업무에 저희들 직원을 그때 많이 활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이제 그게 점차 발전해가 국가공인 자격 제도를 도입하고 지금도 현재 사고 원인 규명과 대형 사고 발생 시 저희들 경찰과 함께 저희 직원들이 같이 현장에 나가서 지금 그거를 심층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도 이제 뭐 사실 그때 이제 입사를 하게 된 네. 거, 예, 또 직속 선배님이시기도 한데, 그러니까 그 시대적 배경을 이렇게 나중에 이렇게 쭉 제가 한번 리뷰를 한번 해봤더니 그런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OECD에 이제 우리가 가입은 하고 싶은데 그때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이제 교통 후진국이다라는 예, 그 오명을 이제 굉장히 많이 크게 쓰고 있는 이제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자동차 급속하게 이제 좀 OECD 수준까지 가려고 하니까 이제 그 증가수는 굉장히 기하급수적으로 증가를 하는데 거기에 걸맞게 또 이게 사망률이 또 너무 높아지는 거예요. 네. 예, 그 다른 외국에 비해서. 그래서 이제 이거에 대한 거를 어떻게 할 거냐라고 이제 굉장히 강력하게 이 대통령께서 이제 드라이브로 가니까 예, 거기에 대한 일환으로 그러면 전문적으로 좀 연구를 해보자. 그래서 뭐 초기에는 NTSB 모델부터 해갖고 뭐 이게 네. 그 정책 입안을 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은 연구를 사실 한 것 같아요. 근데 뭐 어쨌든 제가 알기로는 뭐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인원을 충원하느냐, 뭐 공단에 하느냐, 아니면 그 한국교통안전공단에 하느냐, 뭐 이렇게 설왕설래 계속 하다가 결국은 그 도로교통공단에 이렇게 인원 충원하는 걸로 그렇게 해서 또 활용하는 걸로 그렇게 해서 현재까지 또 이렇게 계속 이어지고.